구축 아파트 시공을 할 때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 이렇게 하면 돈 날린다 라는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기본공사에서 실패하고 돈을 날리는 게 그냥 날리는 게 아니라 진짜 아주 큰일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은 세 가지를 뽑을 수가 있는데, 누수를 주의하면서 공사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전기공사도 주의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단열공사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제가 방문했는데, 구축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에 비해서 조금 더 인테리어 시공이 어려운가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30년 된 이상을 구축 아파트라고 하는데,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시멘트 부식도 있을 거고, 방수층이 약해진 걸 수도 있을 거고, 현대사회에 맞지 않게 신축이랑은 또 다른 2베이, 3베이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레이아웃을 구성하기에도 어렵고, 기본공사에서 따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구축 아파트 시공을 할 때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 이렇게 하면 돈 날린다 라는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실패한다, 돈을 날린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디자인적인 요소보다는 기본공사에서 실패하고 돈을 날리는 게 그냥 날리는 게 아니라 진짜 아주 큰일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가 어떤 거죠? 일단은 세 가지를 뽑을 수가 있는데, 누수를 주의하면서 공사를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전기공사도 주의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단열공사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누수에 관련돼서 유의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어떤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는 걸까요? 누수의 변수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외벽 크랙에 인한 누수도 있고, 욕실 방수에 대한 누수도 있고, 욕실 배관이 낡아서 그런 누수도 있고, 설비 작업을 할 때도 그런 연결 부위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구축 아파트라서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면, 욕실 방수가 첫 번째가 있겠죠. 욕실 방수는 이제 구축 아파트 공사가 들어가면 덧방 시공을 하지 않고 무조건 올 철거를 진행한 다음에 액방 방수, 그 위에 도막 방수로 2차 코팅까지 꼭 하시고 들어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장 공사를 할 때 우수관이라고 있는데, 이 베란다 우수관은 전층에 있는 빗물이 내려가는 통로 배관이에요. 근데 이제 그 배관이 많이 낡고 오래된 집들은 아다리가 안 맞아 있어가지고 비 올 때 물이 이렇게 따로 떨어진다던가 튀기는 경우가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수관 천장을 봐보면은 막 시멘트나 탄성 코트가 막 울긋불긋 올라와 있고 곰팡이가 펴져 있는데, 이거를 먼저 체크를 해보시고 우수관을 교체를 해주시던가 아니면 직수 방식으로 바꿔주시던가 공사가 들어가야 누수의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대표님, 누수는 이해가 됐는데 그러면 전기에서는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되는 건가요? 전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인테리어 이쁘게 다 잘 해놨는데 나중에 뭐 에어컨을 틀었는데 무전 차단이 된다, 그러면은 얼마나 황당한 상황이 오겠습니까? 구축 아파트는 예전에는 인덕션 시대도 아니었고 식세기도 없었고, 그 다음에 시스템 에어컨도 없었고, 전기 용량을 크게 잡고 설계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은 뭐 시스템 에어컨, 인덕션, 식세기, 심지어 정수기까지 뭐 따로 회로 분리가 필요한 가전들이 많은데, 이 가전들을 어떤 게 들어올지 파악을 해가지고 전용 라인을 다 같이 빼주는 게 제일 중요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전용 라인을 뺀다는 게 네네. 거실에서 쓰는 전기량, 주방에서 쓰는 전기량 이렇게 나눠져서 다 라인을 따신다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쵸. 쉽게 크게 얘기하면 이제 전열을 나눈다고 하는데, 이 전열을 피디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뭐 거실이면 거실, 주방이면 주방 이렇게 나누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가전이 필요로 하는 전기의 용량을 먼저 파악하고, 식기세척기면은 식기세척기 전용 라인, 이 식세기에서만 딱 쓰는 전용 라인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것도 누수랑 마찬가지로 네. 그 전기 뭐 설비 하시는 분들한테 별도로 요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럼요. 요청을 당연히 해야죠. 관리자분들께서 이제 전기 작업이 들어오면 이 집은 인덕션과 식세기, 그 다음에 시스템 에어컨, 정수기는 이렇게 다 선을 빼달라 요청을 다 각각 해야 됩니다. 전력량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해서 시공이 끝났는데 완전 드러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면 전선은 입선 배선 작업을 할 때 구축 아파트 경우는 기본 매립이 되어 있는 배관 자체를 못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천장 안에서 다 배선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도배 이쁘게 시공을 하고 천장을 다 뜯어내서 배선을 다시 날려야 되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대표님, 그럼 마지막으로 단열을 유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근데 사실 정확하게 단열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단열, 열을 차단한다. 딱 그 뜻이에요. 근데 이제 단열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옛날 집이나 아니면 단독주택 뭐 이런 데 보면은 마감이 된 데가 곰팡이가 많이 쓸고 이런 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단열을 아예 안 했다던가 단열이 제대로 안 돼서 곰팡이가 쓴 건데, 시멘트는 물을 빨아들이는 습성이 있고 실내와 외부의 공기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실내에 물방울이 생기는 거고, 이 물방울이 바로 도배지가 마감재가 있으면은 거기에 결로로 인해서 도배지에 곰팡이가 피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아이소핑크라는 단열재를 넣어가지고 이걸 이제 차단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소핑크를 넣어서 코보드로 마감을 하고 그 위에 도배지를 마감을 하면은 곰팡이를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단열이라고 하고, 또 하임스페이스가 진짜 자랑하면서 제일 잘하는 시공 중에 하나가 단열입니다. 그럼 하나 궁금한 게, 그럼 구축 아파트들은 이 단열 작업이 잘 되어져 있지 않는 현장인 건가요? 거의 그렇죠. 단열이 잘 안 되어 있고, 옛날에는 거의 확장을 90% 이상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요. 어떤 집은 아예 엑셀이 안 깔려 있고, 또 어떤 집은 아이스핑크 이런 단열재가 아니라 그냥 스티로폼으로 단열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아니면 단열재를 아예 안 놓고 벽만 띄워놔서 벽을 마감한 데도 있고, 정말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를 들어가시면은 안도하지 마시고 엑셀이 제대로 깔려 있는지, 단열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업체한테 체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고, 만약에 단열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재단열을 시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요즘 신축 아파트들은 전부 다 단열이 다 붙여진 상태에서 확장형 집을 사시면은 제대로 단열재가 들어가 있고, 근데 요즘 아파트들은 외부에 단열재가 빵빵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구축처럼 내부에 다시 단열재를 넣어준다던가 하실 필요는 없어요. 건설사마다 좀 다르겠지만 체크를 해보고 만약에 단열이 더 필요하다 싶으면 단열을 넣는 게 좋죠. 그러면은 단열이 없으면은 외벽에 물이 생기고, 물이 생기니까 곰팡이가 생기고, 곰팡이가 생기면 벽지가 손상이 되니까 단열을 필수적으로 넣어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쵸. 특히 구축 아파트는 확장 부위뿐만 아니라 외부에 바로 만나는 그런 시멘트 벽을 외벽이라고 하는데, 외벽 쪽에는 단열재를 다 단열을 하는 걸 추천드리고, 단열에는 사실 사람마다의 노하우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정통적으로 FM으로 시공을 해서 단열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임스페이스의 단열법을 설명을 드리면 그냥 FM 시공이에요. 저희는 파스너, 화신이라고 있어요. 아이소핑크를 벽에다가 박아주는 자재인데, 그 화신을 써가지고 우레탄 폼을 이용해서 아예 벽에 밀착을 시켜서 아이소핑크로 빡빡하게 메꿔줘서 단열을 하고, 확장을 할 때도 바닥을 다 깐 다음에 아이소핑크를 무조건 넣고, 그리고 외벽과 만나는 이런 내벽 측까지도 아이소핑크를 모서리마다 다 끼워줘 단열에 있어서 진짜 최고의 시공법으로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너무 좋은 말씀, 좋은 꿀팁들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저는 사실 대표님이 아직도 뭔가 많은 정보를 오픈하시려고 하시는 것보다 약간 숨겨놓은 게 있으신 것 같거든요. 어색해서 그래요. 네. 그러면 거기서 뭔가 추가적으로 정말 숨겨놓은 비밀 하나, 그러니까 좋은 업체 혹은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 할 때 숨은 꿀팁 하나를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약간 저만의 꿀팁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이제 샤시 실측을 하고 발주를 할 때 커튼박스까지 단열을 챙길 테니 커튼박스 측에 샤시 위에 측도 통발을 넣어달라고 이제 하는 게 그게 꿀팁입니다. 그러면 단열재를 넣어서 시공을 마무리하는 것을 넘어서 뭔가 샤시까지 완벽한 단열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약간 이런 게 이제 저희 업체의 이제 경험이나 이런 시행착오를 겪어서 얻게 된 정보 소스들이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정말 구축 아파트 인테리어는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정말 많은 거네요. 그쵸. 특히 기본공사에서 신경 쓸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게 기본에 충실하면 그쵸.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오케이.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